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이 마침내 뉴욕 16선거구 주 상원 의원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에서 음악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합니다. 한국의 기초 노령연금법 수령 조건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플러싱 지역의 유료 주차 시간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버드 대학 합격생의 등록 포기율이 20%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16선거구 주 상원 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이 마침내 출사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이 오는 9월 9일 치러질 뉴욕주 상원의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정 회장은 예비선거에서 8선 의원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본선거인 티켓을 두고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정 회장은 뉴욕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주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벗어나 모든 민족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뉴욕주 상원 의원 지역구 16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이 지역구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전으로 지역을 통합하고 또 뉴욕주 발전에 공헌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뉴욕주 상원 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정 회장은 민권센터 회장을 지난주에 사임한 상태입니다. 정 회장은 민권센터에서 펼쳐온 이민자 권익활동 경력을 토대로 현재 주의회에서 계류 중인 드림 법안 통과에도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민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뉴욕 주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지난 2009년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 경험이 있는 정 회장은 다음 주 중 선거 캠프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잉그루드 제1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창단 3년째를 맞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최우명 씨를 비롯한 다수의 한인 연주자들이 포함된 오케스트라는 1년에 3차례 정기 연주회를 가지며 뉴저지 상록회에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버겐 심포니가 이번 주말 준비 중인 공연은 특별히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해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해서 이 연주를 그를 추념하는 연주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사우스 이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탁 영화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협연을 비롯해 니엘센의 헬리오스 서곡,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2번 등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합니다. 연주 중간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도식이 열려 오케스트라의 애절한 장송 연주에 맞춰 모든 관중이 일시 묵념하며 애도합니다. 연주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잉그루드 제1장로교회에서 펼쳐지며 입장권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나 연주 당일 공연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과 대학생들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5세 이하는 무료로 연주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세월호 참사 광고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미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총연합회가 광고를 실은 단체를 소송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 이 광고가 나가면서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와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등 몇몇 한인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는 고국 정부의 비판과 국가적 비극의 악용 행위를 중지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미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총연합회는 이 광고를 위해 모금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진 미시 USA와 광고를 게재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막말로 하지 않은 걸 홍보 모양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 동포보다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연합회 변호인인 티모시 그리핀 변호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허위 광고 게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퀸즈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our investigation, and once that's completed, we'll make that determination. 미주 한인 사회는 이 광고를 두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광고에 대한 논란은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둘 중 하나가 틀린 건 아니지 않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기초노령연금법 조건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대상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기존에는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 체류 60일 이상으로 단축했습니다. 올 7월부터 한국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어제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초연금법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지만 60일 이상 해외 체류로 조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에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부터 출입국 기록 자료를 확보해 국외 장기 체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한국 내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들도 자격만 갖추었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야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냄으로써 한국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이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의견과 보편적 복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강화된 조건에 해당하는 노인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싱 지역은 밤 10시까지도 유료 주차 지역입니다. 더구나 1시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뛰어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녁 7시 이후로 마음대로 쇼핑하시고 식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피터크 의원이 플러싱 일대 미터 주차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뉴욕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일부 도로의 주차 미터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후 7시 이후에는 무료로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조례안 발의는 플러싱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업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주 1,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구의원에게 제출된 바 있습니다. 업주들은 청원서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플러싱 다운타운은 오후 10시까지 주차 미터가 운영된다며 이곳을 찾는 쇼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의원실의 조은진 보좌관은 플러싱 커먼스 공사로 인해 주차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원서에는 현재 1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1회 주차 가능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한인이 인종별로 보면 하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최근 오바마 케어 가입에 따라 변동은 예상됩니다만 뉴욕 일원 한인 어린이들의 무보험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신건강 컨퍼런스에 따르면 뉴욕 한인 어린이들의 무보험률이 아시안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 아메리카 미디어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의해서도 한국계의 무보험률은 10%로 평균인 5%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이어서 일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인도와 필리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3%로 가장 낮았고 흑인과 히스패닉은 5%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정신건강 전문가 패널들에 의하면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이 없어 관련 전문가들에게 카운슬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정체성이나 조기 유학생들의 부적응, 왕따 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정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정신 상담을 받고 싶어도 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뉴욕의 정신건강상담기관들은 무보험일 경우 부모의 수입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한국어 등 언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 합격하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10명 중 2명이나 됩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높은 학비 때문에 실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하버드 신입생 등록률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다트머스대의 등록률은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2014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에 따르면 하버드는 82%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처음부터 예상 등록률을 감안해 합격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리가 모두 대기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측은 올해 15에서 20명에게 추가 합격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5명보다 크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등록생 중 아시안이 21%에 달했으며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은 55대 45로 집계됐습니다. 다트머스대의 경우에는 등록률이 지난해 48.5%에서 올해 54.5%로 치솟았습니다.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대기자 중 추가 합격자를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트머스대의 아시안 등록생 비율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대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66%의 등록률을 기록하며 10여 년 내 최고치를 보였고 프린스턴대도 69.2%로 0.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운은 59.9%로 지난해 60%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에서 동부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싶어도 자격이 되는 한국어 교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소재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가 지난달 초 주 교육국으로부터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택한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는 마침내 당국의 승인을 받고 오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개설을 담당하는 손희정 한국학센터 부디렉터는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교사 자격
자격증을 갖춘 재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프로그램 개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비롯 한국 문화, 역사, 문학, 사회, 과학 등 과목을 배우게 되고 한국어 형성의 문화적 배경, 교육학 등을 익히게 됩니다. 졸업하면 아시안 스터디스 전공 학사 학위를 받으며 주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교원 자격 상호 인정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국주 대부분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양의 각서에 따라 지금까지 17만 6천 달러를 대학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9만 1,300달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삶의 질은 건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18일부터 뉴욕시에서 만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한층 강화된 벌금 규정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이고 뉴요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18일 0시를 기해 현행 만 18세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 담배 판매 금지가 전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첫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 두 번째 최대 $2,000 벌금이 부과되고 3년 내 연속해서 적발되면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박탈됩니다. 3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60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와 함께 각 업소들은 담배 판매 금지 변경 연령을 알리는 새로운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규격에 어긋나는 경고문을 부착했거나 부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뉴욕주 법원은 오는 23일 담배를 $10, 50센트 이하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담배 최저 가격제 시행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